저희가 드디어 에이스랑 협업을 합니다. 자산운용사에서 ETF 하는 쪽에서 진짜 Y3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좋은 채널이다 보니까 드디어 에이스 ETF랑은 처음으로 같이 하네요. 한재훈 책임님이 에이스여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에이스. 예, 그쵸. 그 이제 의미로 이제 깨달으셨구나. 말씀해 주신 거구나. 사장님이 네.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많은 에이스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회사에? 예. 에이스이긴 하지만 복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복수. 예. 모든 분들이 에이스다. 네. 그 에이스 ETF가 한국투자신탁운용. 네, ETF 맞습니다. 브랜드고, 네. 한재훈 책임 매니저님 오늘 처음 뵙는데, 에이스 K 수출 핵심 탑 10 산업 액티브 ETF. 외우십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외우죠. 이거 에이스? 운영하실 분이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저는 운영해야 되니까 이제 에이스 K 수출 핵심 탑10 산업 액티브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항상 구독자분들하고 댓글로 ETF 이름, 애칭 네. 지어주는 이벤트 같은 걸 하거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막 쏴드립니다. 예. 여러분 댓글로 아이디어 좀 많이 남겨주세요. 쿠폰 보내드릴게요. 물론 추첨을 통해서. 근데 사실 이게 보시는 분들이나 검색하시거나 나중에 네. 이제 ETF를 찾아보실 때 좀 길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에이스 K 수출 이렇게 까지만 하면은 검색하면은 사실 어차피 이제 나온다. 어차피 나오니까 뭐 구글 검색하실 때나 MTS 검색하실 때 그렇게 검색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새로 생각하고 나오는 있습니다. ETF인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대부분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들 표현을 할 정도로 수출주들이 이미 시총막 상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K수출 핵심 탑10 산업 액티브 ETF 이거는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을 좀 달리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자체가 많이 이제 수출 중심이기도 하고 네. 예전이랑 비교하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나 시클리컬 그리고 뭐 반도체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이나 과거나 뭐 똑같긴 하지만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포진해 있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기업들은 좀 이제 봤을 때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거기서 수익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나 좀 이머징 경기에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았었고요. 근데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나는 수출주들은 좀 속성이 좀 다른 기업들도 많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K 뷰티, K 이제 푸드, 방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그런 경기 민감주와는 좀 다르게 이제 무형의 가치나 좀 고부가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된 형태로 이제 기업이나 산업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랑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수출 산업이. 그쵸. 네. 예, 이제 뭐 반도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죠. 우리가 깔고 가는 대장이고. 워낙 이제 대장이긴 하지만 그 외에서 봤을 때도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속성은 어떻냐? 수익성 자체가 올라가고 높아지면서 매출 성장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선진 시장 내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탑10으로 구성할 만큼 충분한 세그먼트 산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10개를 잘라서 상품을 내놓겠다라는 것이 ETF의 속성이라고 하시면 생각해보면 이 ETF 이름이 에이스, K 수출 핵심 탑10 산업 액티브 ETF인데 네. 탑10 기업이 아니라 탑10 산업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 산업을 추리겠다. 근데 결국에는 실제로는 그 기업, 종목들을 넣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주목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수출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예. 그 중에서도 핵심 경쟁력이 있느냐. 예, 그렇죠.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이제 선진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어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대표적인 이제 예시가 이제 네. K 뷰티 업체들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APR, 뭐 메디큐브 브랜드 자체도 보면은 브랜드 인지도와 점유율이 좀 선진 시장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존 스킨케어나 이런 데서 이제 매출이나 순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이제 선진 시장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점유율을 보더라도 거의 1, 2위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진 시장에서 이제 먹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산업이 등장했다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좋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 네. 스킨케어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1, 2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갖춰져 있으면은 그렇죠. 미국 내 오프라인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잘 되니까 뭐 유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고 타 시장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좀 이런 확장성이 있는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에다가 확장 가능성까지.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PR의 사례를 네. 말씀해 주신 거고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또 이제 이익률 좋아져야 되고. 글로벌리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요? 주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주가를 보통 많이 설명을 하는 요소가 이제 EPS 곱하기 뭐 PER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EPS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매출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이익률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죠. 왜냐면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가격 협상력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소비자든 아니면 기업 대상이든 훨씬 더 이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살 수 있는 이제 지불 용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는 것이죠. 매출적인 부분과 이익률적인 부분 두 가지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보통 뭐 글로벌 선진 시장에 있고 선두그룹이라 하면은 시장에서 보통 재평가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리레이팅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재평가까지 합하면은 총 세 가지의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그냥 뭐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해서 그냥 선역으로 이렇게 쭉 매출액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매출액과 이익률과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까지 좀 세 가지의 상승 탄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좀 선별한다는 게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네. 이제 뭐 삼양식품이겠죠. 다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불닭볶음면이 뭐 잘 되니까 대박 났고 뭐 잘 됐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수출 금액 자체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마진율도 보시는 것처럼 과거 대비해서도 10년간의 마진율을 보면은 한 자릿수에서 거의 20% 넘는 마진율로 올라가게 됐죠. 그럼 이제 실적적인 측면과 거기 이제 시장 재평가까지 더해졌을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더해질 수 있다.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멀티플도 더해지고 하니까 예. 더 가파르게.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재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주가 상승 탄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포인트에다가 초점을 맞춘 ETF 어려워 이름. 에이스 케이스 최신 탑10 산업 액티브. 그거랍니다. 네. 여러분 그겁니다. 줄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측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에이스 K 수출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거 그냥 검색할 때는 그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에이스 K 수출. 네. 검색하실 때 사실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이스 K 수출이 제가 봤을 때는 검색할 때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핵심 글로벌 경쟁력에다가 맞습니다. 확장성에다가 이익 우상향과 또 멀티플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담는 거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핵심 탑10 산업인 거잖아요. 네.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그냥 수출 기업을 투자한다. 수출 기업 우리나라 많잖아. 이런 것들은 아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가 상승 탄력이 더해질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을 10가지 산업으로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라는 것이 이 ETF의 핵심적인 이제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늘어나는 뭐 수주 잔고도 보면서 또 실적의 가시성도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K푸드, K뷰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AI 관련된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이런 것들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사실 수주가 수주를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주가 수주를 부른다고요?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기 예시를 드렸던 뭐 CDMO 같은 바이오 위탁 생산 방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레퍼런스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유럽에서 이제 수주가 나왔다. 동유럽에 뭐 기업이나 뭐 국가의 수주가 나왔는데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이거 좋은 거니까 써봐야겠다. 근데 증명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나 다른 이제 뭐 지역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선진 시장에서도 이거 좋다는데 하고 그냥 써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의 레퍼런스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바이오 CDMO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생산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제 바이오 위탁 생산 자체가 이미 FDA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심사 기준을 거친 기업들을 필터링해서 몇몇 기업들밖에 안 남는데 그럼 모든 기업들이 빅파마들이 사실 그쪽에다가 수주를 주는 게 편하겠죠. 그런 적인 측면이 레퍼런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수주가 수주를 부른다라고 저는 이제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뭐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
바이오 CDMO 같은 기업들은 이미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죠. 이런 수주가 수주를 부른 단계가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는 말은 앞으로 먹거리도 많이 확보돼 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뭐 지금 현재 하나여러 같은 경우는 뭐 수출 비중 자체가 거의 70%가 넘을 정도가 되고,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7조 원에 이르르고 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은 뭐 향후 한 3, 4년 정도는 뭐 걱정 없는 매출을 확보했다 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가 수주를 부른다. 완전 선순환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산업들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이제 수출주인데, 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빠질 때 좀 덜 빠지거나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거나, 사실은 이제 그걸 노리기 위해서 또 이런 새로운 바구니를 만드는 거잖아요, ETF를. 네. 그러면 그 차별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어쨌든 이제 이런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외적인 변수로 시장이 빠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진 경우도 많지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사실 일을 잘 하고 있죠, 여전히. 그렇죠, 회사도. 네, 그렇죠. 일을 잘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EPS와 PER적인 측면에서 선순환 고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선호를 하는 기업들이기도 하고, 상승할 때는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네,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더 이제 재평가할 때도 상승 탄력이 커지는 이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락장이 이제 21년도와 22년도 쪽에 그때도 이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24년 하반기에도 좀 하락장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 자체는 하락할 때도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면서 올라갈 때 상승 탄력을 가지는 형태가 좀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이제 또 앞서는 기업들을 또 추리는 게 또 과제니까. 네. 그리고 이게 액티브 ETF예요. 요즘 이제 액티브 ETF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훨씬 더 뭐 종목 교체라든지 네. 이런 게 더 많습니까? 어때요? 사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게 막 매일매일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게 액티브 ETF이긴 하지만 막 매일매일 빈번하게 포트폴리오가 비중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액티브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탑10 산업을 추리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탑10 산업이라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막 트래킹을 해보니까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제 칼같이 빼버린다. 예, 그쵸.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경쟁력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더 좋은 경쟁력 나타나는 산업도 있네? 그러니까 11은 빠져라. 그쵸. 탑10이다. 그쵸. 11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빼고 탑10으로 이제 몰아가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담기게 되느냐, 네. 예상 포트폴리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2개의 종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게 탑10이다 보니까 산업은 이제 10개로 추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산업마다 한두 개씩, 뭐 많게는 뭐 한 대여섯 개 들어가긴 하지만 네. 최대 15개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12개이고 최대 15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맞습니다. 네. ETF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지금 12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중도 이제 SK 하이닉스, 워닝 IPS 9%, 현중 에어로스페이스 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가중이네요. 예. 9%씩. 예, 현재는 지금 글로벌리 이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 10개를 9%씩 나열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애들을 해서 삼성전자와 한솔케미칼을 추가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는 현재 28%가 되는 거죠. 아, 소부장까지 합쳐서. 예, 28%인 거고, 사실 이제 이 ETF 자체가 뭐 무조건 동일 가중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시가총액 합쳤을 때 40% 가까이 되잖아요. 예. 코스피 기준으로 40% 정도까지는 이제 한 업종에서 저희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가령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생각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좋네? 이러면은 반도체 비중을 더 올려서 뭐 지금 소부장 합쳐서 28%지만 40%까지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좀 포트폴리오 매니징이 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주.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확장력이 더 커지고 네. 경쟁력 높아지고, 말씀해 주셨던 수주 잔고 막 차오르고 있고 실적 주영치 좋아지고 있고. 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걸 하나하나 발라내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 액티브 ETF에는 그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들어있는 거네요. 예, 약간 이제 안 좋은 거 빼고. 그렇죠. 좋은 종합 것만. 선물 세트이자 뭐 약간 올인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하기가 맞네, 조금 맞네. 예, 어렵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탑 10 산업을 선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들 뭐 이제 수출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수출이 좋고 반도체 좋다 뭐 아니면 뭐 방산이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고 어떤 걸 또 투자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핵심적인 수출주와 핵심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한 추려서. 번에 한 바구니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이 ETF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이번 ETF 바구니 안에는 그게 10개 산업으로 또 분산되어 있는 네. 분산된 바구니. 그게 에이스 K 수출 핵심 탑 10 산업 액티브 ETF. 네. 외웠다. 잘 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애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네.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 에이스 K 수출 핵심 탑 10 산업 액티브 ETF. 저도 약간 한 번 지금 더듬으셨어요. 말이 다듬었는데. 예, 편집하지 마세요. 네네. 네, 네. 이제 에이스 K 수출 핵심 탑 10 산업 액티브 이제 어. ETF를 말씀드렸죠. 이 ETF가 3월 31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어서 또 하나 이제 차세대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K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이제 저희가 상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4월 7일에 이제 연달아 상장하게 되고 이름도 에이스 K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탑2 플러스. 와, 탑2예요? 예. 탑2 플러스? 예, 탑2 플러스 형태입니다. 그럼 그래서 두 개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잖아요? 예, 두 개의 비중이 이제 20% 정도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밸류체인 기업들을 이제 집중 투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로봇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현대차, 휴머노이드 부품으로 이제 대표 기업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로보티즈, 이제 이 두 개 기업을 이제 탑2 종목으로 이제 각각 20%씩 그럼 총 40%? 예, 두 종목만? 투자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기업들, 뭐 액추에이터도 있고 감속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밸류체인들이 네네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된 체인들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좀 공격적인 거네요. 예, 조금 더 이제 탑2에 집중을 하고, 물론 이것도 시장 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비중을 조금씩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현대차,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비중이 많은. 예, 비중이 많은 이제 ET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로보티즈 기업 탐방 다녀와서 네. 로보티즈 회사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김병수 대표님 인터뷰도 올리고 했거든요.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나올 에이스 K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탑2 플러스 ETF에 대한 네. 이야기였고요. 네. 알차게 들었습니다. 아마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또 수출주를 골라내는 방법에 대한 또 도움도 되셨을 것 같아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일 겁니다. 에이스. 네. 예, 에이스랍니다. 본인 말로. 모두가 에이스.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밑밥을. 복수랍니다. 복수로. 네, 복수. 단수 아닌 복수. 네. 한재훈 책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